남성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매일 전립선을 조용히 커지게 만드는 견과류가 무려 10가지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여러분은 그동안 이 견과류들을 건강식으로 믿고 꾸준히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들고 전립선 비대증의 불편함을 악화시키는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저는 36세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 남성들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자신감을 되찾으며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념해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전립선 비대증이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적 근거와 공감으로 많은 남성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견과류가 심장과 뇌에 좋고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면의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견과류는 전립선의 염증과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전립선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10가지 최악의 견과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식단에서 제거하면 전립선 염증이 가라앉고 밤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으며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가지 모두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견과류는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전립선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 다른 주제를 다뤄주길 원하신다면 숫자 0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과류는 아마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즐겨 먹던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은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든 음식이죠. 소풍 도시락 속 땅콩잼 샌드위치, 야구장에서 먹는 구운 땅콩, 명절 간식으로 자주 등장하는 볶음 땅콩까지 많은 분들에게 땅콩은 편안함과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음식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 이후에는 땅콩이 전립선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많습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메가-3과의 비율이 불균형해지면 문제입니다. 이 불균형은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즉, 한 줌의 땅콩이 전립선 내부의 불씨를 키우는 셈이죠. 둘째, 땅콩은 아플라톡신 오염에 취약합니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에서 생기는 독소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DNA 손상과 산화 스트레스, 암 위험 증가를 유발합니다. 민감한 기관인 전립선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땅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전립선을 더 자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은 감소하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은 커지는데 여기에 땅콩을 더하면 불균형이 심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김은지 박사님, 저는 평생 땅콩을 먹어왔는데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가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50대 시절만큼 소변 흐름에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전립선이 커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전립선의 변화는 대부분 서서히 아주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편안함과 자유를 잃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여러분, 오늘 제가 즉시 끊기를 강력히 권하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을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며
전립선에 꼭 필요한 숨 쉴 공간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콩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남성 전립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캐슈넛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은메달 2. 캐슈넛. 많은 사람들이 캐슈넛을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고소하며 크리미한 식감 덕분에 마치 고급 간식을 먹는 듯한 느낌을 주죠.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보다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먹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자나 칩 대신 캐슈넛을 선택하면 덜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캐슈넛은 여러분이 피하려고 애쓰는 별표 염증과 잦은 소변 문제, 빈뇨, 별표를 오히려 조용히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캐슈넛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메가-3과의 균형이 무너질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불균형은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며 골반 안쪽의 전립선에 압력을 가합니다. 전립선을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염증이 생기면 그 스펀지가 부풀어 올라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배뇨가 지연되며 밤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는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캐슈넛에는 별표 옥살산, 독살레이트, 별표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신장 결석을 유발하거나 요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즉,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미 불편한 상황에서 요로까지 자극되면 증상은 훨씬 더 악화됩니다. 이로 인해 밤새 뒤척이고 수면이 방해받으며 심한 경우 좌절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임상 현장에서 제가 자주 관찰한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캐슈넛을 자주 간식으로 먹는 남성들은 허리 주변에 체지방이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캐슈넛은 칼로리 밀도가 높고 쉽게 과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별표 복부지방, 뱃살, 별표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부지방은 에스트로겐을 활성화시키는 조직으로 작용하여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을 더욱 무너뜨립니다. 결국 체지방이 늘수록 호르몬 시스템에 부담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다시 전립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지만 캐슈넛은 이렇게 서서히 몸속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캐슈넛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립선 질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매일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캐슈넛 대신 아몬드나 호두를 권합니다. 몇 주만 지나도 부기가 줄고 에너지가 회복되며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었다는 보고를 자주 받습니다. 따라서 땅콩이 여러분을 경각심 들게 한 첫 번째 견과류였다면 캐슈넛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제 이야기할 다음 견과류는 디저트와 함께 자주 먹지만 전립선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주는 식품입니다. 바로 피칸입니다. 동메달 3. 피칸은 겉보기에는 무척 건강해 보입니다. 특히 피칸파이나 구운 피칸 같은 디저트는 가족 모임과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죠. 저 역시 그 기억들을 존중하지만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칸은 전립선 건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밤마다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피칸의 가장 큰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핵심은 균형입니다. 오메가-6과 오메가-3을 압도할 때 우리 몸은 쉽게 염증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염증이 바로 전립선을 자극하고 결국 배뇨 불편, 잦은 소변, 그리고 수면 장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년 남성의 경우 염증은 종종 전립선에 자리 잡습니다. 전립선은 염증이 생겨도 통증을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부어오르며 방광을 압박해
밤에 3번, 4번, 심지어 5번까지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왜 잠을 이어서 잘 수 없는지 궁금해지는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픽하는 것 보기에 달콤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염증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픽한의 높은 칼로리 밀도입니다. 작은 한 줌만으로도 예상보다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보았던 현상은 이렇습니다. 피칸과 같은 고칼로리 견과류를 가볍게 간식처럼 드시는 습관이 서서히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복부지방을 늘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복부지방은 단순히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특히 과도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균형을 깨뜨립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에스트로겐 활동은 강해지고 에스트로겐이 높을수록 전립선은 더 커집니다. 저는 60에서 70대 남성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건강을 위해 피칸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한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립선이 커지고 증상이 악화되면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생하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그 음식이 오히려 회복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성분들, 피칸을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식단에 피칸을 자주 포함해왔다면 이제는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피칸이 소화에는 좋을 수 있지만 전립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칸이 이미 놀라웠다면 다음 견과류를 들으실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작고 세련된 모습으로 샐러드 위에 뿌려지거나 고급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바로 별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전립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숨은 위험이 있습니다. 잣은 흔히 고급 재료로 여겨집니다. 샐러드에 더하거나 페스토 소스나 한식 요리의 고명으로 쓰이기도 하며 풍미를 더하기 위해 가볍게 구워 사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잣을 세련되고 이국적인 건강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작고 하얀 알갱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오메가-6 함량입니다. 잣은 작지만 체내 염증 균형을 기울게 만들 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염증은 항상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통증이 없더라도 전립선 내부에서는 느리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염증이 번지고 있습니다.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샘을 자극하며 배뇨를 더 자주 더 급하게 만들죠. 만약 잣을 건강한 간식으로 자주 드셨다면 전립선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흥미롭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바로 잣 입증 혹은 파인 마우스 신드롬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발생하면 며칠 동안 입안에 쓴 금속 맛이 남습니다. 이것이 왜 전립선에 중요할까요? 이 증상은 산화 스트레스의 신호이며 이는 신체 전반에 미묘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입안에 남는 그 금속 맛을 일으키는 스트레스가 전립선 세포에도 영향을 주어 조직을 약화시키고 비대나 염증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질환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떠오릅니다. 그는 매일 샐러드에 잣을 넣는 걸 좋아했고 붉은 고기를 피하며 식물성 위주로 식단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4-5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잣이 거의 매일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분께 잣을 끊고 호두로 대체하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잤습니다. 이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잣은 무해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전립선, 특히 60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에는 결코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잣보다 더 나쁜 견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은 더 풍부하고 크리미하며 종종 심장 건강식으로 소개되는 고급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에 관해서라면 마카다미아 너트는 반드시 알아야 할 숨은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종종 고급 간식으로 인식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칩이나 과자 대신 건강에 좋은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 심장에 이로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하고 마카다미아를 고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부드럽고 맛있지만 전립선 건강에는 조용히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높은 포화지방 함량입니다. 약간의 포화지방은 괜찮지만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서서히 상승합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은 심장과 혈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반 부위를 포함한 전신의 혈류순환을 저하시켜 전립선 주변 조직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만듭니다. 결국 세포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로 인해 전립선 비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또한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 줌만 먹어도 수백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며 부드럽고 고소한 맛 때문에 계획보다 훨씬 많이 먹기 쉽습니다. 그 여분의 칼로리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특히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대부분 복부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 복부지방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 조직은 호르몬적으로 활성화되어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약화시키는 에스트로겐 유사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립선이 점점 약해지고 요도를 압박하며 커지기 시작합니다. 70대의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마다 와인 한 잔과 함께 마카다미아를 즐겼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노동의 보상처럼 느껴지는 소소한 행복이었죠. 하지만 그는 점점 밤에 5번 이상 깨야 했고 화장실을 찾지 못할까봐 짧은 외출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마카다미아를 끊고 대신 호두를 한 줌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에너지가 회복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습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마카다미아는 전립선 건강에 있어 작은 즐거움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로 훨씬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D보다 더 나쁜 견과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교 모임에서 가볍게 한 줌씩 먹는 피스타치오 역시 비뇨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피스타치오는 먹는 즐거움이 있는 견과류입니다. 껍질을 깨며 느끼는 소리, 밝은 녹색 속살, 짭조름한 맛이 거의 중독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자보다 훨씬 가볍고 건강한 간식이라며 커피 테이블 위에 피스타치오 한 그릇을 두곤 합니다. 그 매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맛이 좋고 건강해 보이며 심장 건강에 좋다는 평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60세 이상 남성에게 피스타치오는 전립선에 은밀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입니다. 이 말을 전에 한 적 있지만 다시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과도한 오메가-6는 몸을 염증 상태로 몰고 가며 그 염증이야말로 전립선 비대의 조용한 원동력입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자주 깨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면 그 배경에는 염증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스타치오를 자주 섭취하는 습관은 그 염증의 불씨를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는 별표 프룩탄, 프럭턴즈, 별표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남성의 소화기관이 잘 분해하지 못하는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장 속에서 발효되어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립선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사실 장과 전립선은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 자극이 생기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그 반응이 전립선으로 전달되어 염증과 증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화장실 문제와 장의 상태 사이의 관계를 몰랐다고 말하지만 피스타치오를 끊자마자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개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스타치오는 작지만 칼로리 함량이 높습니다. 누가 몇 알만 먹을까요?
두세 줌만 먹어도 순식간에 수백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 여분의 칼로리는 다른 고칼로리 견과류와 마찬가지로 결국 허리 둘레의 지방으로 쌓이고 이 복부 지방은 다시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더 많은 에스트로겐 활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피스타치오 한 그릇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고통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한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스크림과 탄산음료를 끊고 대신 밤에 피스타치오를 먹기 시작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밤마다 5번, 6번씩 깨서 지치고 좌절했습니다. 이것은 전립선의 균형을 더욱 흐트러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피스타치오와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섭취량을 줄이도록 권하자 그는 그제서야 조금씩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겉보기엔 밝고 건강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완전히 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타치오의 영향에 놀랐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씨앗에 더 주의 깊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간식으로 혹은 샐러드 위에 뿌려 즐겨 먹는 아주 흔한 씨앗 바로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단순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전립선 건강 측면에서 보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구장이나 운전 중 졸음을 쫓기 위해 해바라기 씨를 즐깁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칩이나 과자보다 나은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만큼은 다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바라기 씨에 오메가-6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오메가-6는 체내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의 조용한 근본 원인입니다. 이 염증은 갑작스럽게 통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스며들며 밤에 3번, 4번, 5번씩 깨어나게 만들고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급히 찾게 만들며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매일 무심코 먹는 한 줌의 해바라기 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바라기 씨가 산화되기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씨앗 속의 기름이 열에 약해 구워지거나 오래 두면 쉽게 산패됩니다. 이 산패된 기름은 자유라디칼을 생성합니다. 자유라디칼은 건강한 세포, 전립선 세포를 포함한 걸 손상시키는 불안정한 분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전립선 조직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자극하며 장기적으로 손상을 일으킬 위험을 높입니다. 한 트럭 운전사 환자분은 장거리 운전 중 졸음을 막기 위해 늘 해바라기 씨를 차에 두고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탕이나 과자 대신 건강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니 그는 매주 여러 봉지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밤은 불면과 빈뇨로 고통스러웠고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해바라기 씨를 끊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대체 식품으로 바꾸자 몇 달 후 그는 누군가 내 밤을 되찾아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향수와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전립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씨의 진실이 놀라웠다면 다음 씨앗 이야기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남성 건강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졌지만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호박씨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호박씨는 오랫동안 남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아마 전립선에 좋은 식품이라는 문구로 기사나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양이라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에는 아연과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해 소량 섭취 시 배뇨 건강을 돕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량 섭취했을 때입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전립선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는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피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는 식물성 스테롤로 인체의 천연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성분입니다. 적정량일 때는 콜레스테롤 균형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면 호르몬 균형을 흐트러뜨려 전립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이미 감소한 노년 남성에게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추가적인 에스트로겐 유사 신호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많은 양의 호박씨는 바로 그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미묘하지만 꾸준한 전립선의 성장 압력, 즉 여러분이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문제를 유발합니다. 또한 호박씨는 보기보다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작은 한 줌은 무해해 보이지만 특히 구워서 소금이 첨가된 경우 쉽게 과식하게 됩니다. 이 칼로리는 빠르게 쌓이고 복부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복부 지방이 증가하면 체내 호르몬 환경이 변하고 결과적으로 에스트로겐 활동이 증가합니다. 즉, 복부 지방과 피토스테롤의 과다 섭취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조합이 됩니다. 70대 초반에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박씨가 자신의 천연 치료제라고 믿었고 매일 그것을 간식처럼 섭취했습니다. 보충제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밤마다 여러 번 깨고 피로와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진실을 설명하고 섭취량을 줄여보자고 권했을 때 그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훨씬 조용해졌고 화장실에 덜 가게 됐어요. 때로는 더 많이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박씨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전립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적당히 먹는 것이 핵심이며 많은 남성에게는 오히려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느껴졌다면 다음 씨앗 참깨를 보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전립선에는 필요 없는 호르몬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참깨는 너무 작아 진지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햄버거 번 위에 뿌려져 있거나 볶음 요리나 김밥 위에 고명처럼 올려져 있고 또는 타히니로 만들어진 크림 딥 형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기엔 무해하고 오히려 건강식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별 생각 없이 섭취하죠.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가 여러 번 본 결과 참깨는 크기에 비해 호르몬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이 미묘한 불균형이 전립선 문제를 조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깨에는 별표 리그난, 별표이라는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리그난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여 체내 에스트로겐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유익할 수도 있지만 남성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이미 감소한 노년 남성에게는 이런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하나의 별표 호르몬 스펀지 별표로 생각해 보세요. 에스트로겐 유사 신호가 많아질수록 전립선은 부풀어 오르고 요도 주변을 압박합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시작하기 전 망설여지며 밤중에 화장실 방문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참깨의 또 다른 문제는 섭취량을 과소평가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조금 뿌려 먹고 빵에 바르고 타히니 소스로 섭취하다 보면 금세 양이 늘어납니다. 적어 보이지만 이런 반복된 노출이 누적되어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전립선이 커질 만큼의 호르몬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은 마요네즈 대신 타히니 스프레드를 사용하며 더 건강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밤마다 화장실에 가야 하는 빈도가 늘어 좌절을 겪었습니다. 식단을 함께 살펴보니 그의 참깨 섭취량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섭취량을 줄이자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진 않았지만 몇 달 후 그는 밤이 훨씬 평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조절이 그에게 삶의 통제감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따라서 참깨는 사소해 보이지만 전립선이 필요로 하지 않는 또 하나의 호르몬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참깨가 놀라웠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할 견과류는 더욱 주에 깊게 들어야 합니다. 바로 별표 브라질너트, 별표입니다. 많은 이들이 브라질너트를 슈퍼푸드라고 부르지만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할 때는 숨겨진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전립선 건강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브라질너트는 풍부하고 크리미한 맛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우리 몸이 소량만 필요로 하는 미네랄, 셀레늄이 매우 풍부합니다.
아마도 하루에 한두 개면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심이 되는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숨은 또 다른 면을 꼭 전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말이죠.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이미 감소한 노년 남성에게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추가적인 에스트로겐 유사 신호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많은 양의 호박씨는 바로 그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미묘하지만 꾸준한 전립선의 성장 압력, 즉 여러분이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문제를 유발합니다. 또한 호박씨는 보기보다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작은 한 줌은 무해해 보이지만 특히 구워서 소금이 첨가된 경우 쉽게 과식하게 됩니다. 이 칼로리는 빠르게 쌓이고 복부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복부 지방이 증가하면 체내 호르몬 환경이 변하고 결과적으로 에스트로겐 활동이 증가합니다. 즉, 복부 지방과 피토스테롤의 과다 섭취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조합이 됩니다.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박씨가 자신의 천연 치료제라고 믿었고 매일 그것을 간식처럼 섭취했습니다. 보충제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밤마다 여러 번 깨고 피로와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진실을 설명하고 섭취량을 줄여보자고 권했을 때 그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훨씬 조용해졌고 화장실에 덜 가게 됐어요. 때로는 더 많이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박씨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전립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적당히 먹는 것이 핵심이며 많은 남성에게는 오히려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느껴졌다면 다음 씨앗 참깨를 보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전립선에는 필요 없는 호르몬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참깨는 너무 작아 진지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햄버거 번 위에 뿌려져 있거나 볶음 요리나 김밥 위에 고명처럼 올려져 있고 또는 타히니로 만들어진 크림 딥 형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기엔 무해하고 오히려 건강식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별 생각 없이 섭취하죠.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가 여러 번 본 결과 참깨는 크기에 비해 호르몬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이 미묘한 불균형이 전립선 문제를 조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깨에는 별표 리그난, 별표이라는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리그난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여 체내 에스트로겐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유익할 수도 있지만 남성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이미 감소한 노년 남성에게는 이런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하나의 별표 호르몬 스펀지 별표로 생각해 보세요. 에스트로겐 유사 신호가 많아질수록 전립선은 부풀어 오르고 요도 주변을 압박합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시작하기 전 망설여지며 밤중에 화장실 방문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참깨의 또 다른 문제는 섭취량을 과소평가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조금 뿌려 먹고 빵에 바르고 타히니 소스로 섭취하다 보면 금세 양이 늘어납니다. 적어 보이지만 이런 반복된 노출이 누적되어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전립선이 커질 만큼의 호르몬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은 마요네즈 대신 타히니 스프레드를 사용하며 더 건강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밤마다 화장실에 가야 하는 빈도가 늘어 좌절을 겪었습니다. 식단을 함께 살펴보니 그의 참깨 섭취량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섭취량을 줄이자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진 않았지만 몇 달 후 그는 밤이 훨씬 평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조절이 그에게 삶의 통제감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따라서 참깨는 사소해 보이지만 전립선이 필요로 하지 않는 또 하나의 호르몬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참깨가 놀라웠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할 견과류는 더욱 주에 깊게 들어야 합니다. 바로 별표 브라질러트,
별표입니다. 많은 이들이 브라질너트를 슈퍼푸드라고 부르지만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할 때는 숨겨진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전립선 건강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브라질너트는 풍부하고 크리미한 맛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우리 몸이 소량만 필요로 하는 미네랄, 셀레늄이 매우 풍부합니다. 아마도 하루에 한두 개면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심이 되는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숨은 또 다른 면을 꼭 전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말이죠. 전립선 건강을 걱정하는 남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브라질너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견과류의 핵심 문제는 바로 별표 셀레늄 별표이라는 미네랄에 있습니다. 소량의 셀레늄은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유익함이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수준과 독성 수준의 간격이 매우 좁기 때문에 단 몇 개의 브라질너트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셀레늄을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잉 섭취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독이 되어 피로감, 탈모, 손톱 약화, 그리고 무엇보다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호르몬이 흐트러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믿고 매일 한 줌의 브라질너트를 먹으며 건강을 챙긴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셀레늄 수치가 급격히 높아졌고 그로 인해 심한 피로감과 잦은 배뇨, 그리고 전립선 증상 악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브라질너트 섭취를 줄이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회복되고 전립선 불편감도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몸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브라질너트는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아 과식하기 쉽습니다. 몇 개만 먹어도 수백 칼로리가 추가되며 이 열량은 결국 복부 지방으로 쌓여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고 전립선 성장을 더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남성분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했지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브라질너트는 강력하고 이국적으로 들리지만 결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적의 식품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조용히 전립선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립선을 커지게 만드는 10가지 견과류 땅콩, 캐슈넛, 피칸, 잣,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해바라기씨, 호박씨, 참깨, 그리고 브라질너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중 많은 것이 무해해 보이지만 60세 이후의 신체는 호르몬 변화에 더 민감해지며 전립선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건강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방문과 불면, 그리고 자신감 상실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식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환자들 중 상당수는 문제의 견과류를 식단에서 제거하고 호두, 아몬드, 혹은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다른 식품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깊은 수면을 취하고 화장실에 덜 가며 무너졌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편안함과 활력을 되찾는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립선을 보호하는 첫걸음은 올바른 인식에서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